네, 한국경제TV는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저도 쉬지 않습니다. 내일 저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강연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의도의 증권거래소 맞은편에 그 TNGT라는 그 패션 매장이 있고 그 빌딩이 동아빌딩인데요. 그 빌딩 6층에서 와우파라는 데에서 제가 강연회를 갔습니다. 무료입니다. 내일은 삼성전자와 IT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앵커가 직접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시고요. 비가 오면은 집에서 국고초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인 내 마감 전략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봅니다. 네, 전략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포트보다는 일단은 주말이니까 다음 주에 전략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략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박동기 전문가의 전략. 네, 오늘은 조금 전화가 먼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SK증권 의정부 지점의 김남호 지점장이 긴급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화 연결을 빨리 부탁하셨는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급하셨군요. 무슨 긴급하게 마감 전략 어떻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그 유럽 정상회의 결기를 앞두고 좀 관망세를 보이다가 유로존 그 국제 기금인 그 유로 안정화 기구가 부실은행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방안이 일단 정상들이 합의했다는 뉴스를 장중 반등에 12시부터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6월 달에 그 분기말 그나마 좀 숨통을 좀 쉬게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6월 주시장은 일단 경기와 실적 등 펀드멘탈 요인보다는 유럽에서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주가 흐름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7월 들어서도 오늘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이라는 흐름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스페인의 문제가 핵심으로 좀 부상하고 있고 또 이탈리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어떠한 정책 그 대응 하나로 단번에 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7월도 6월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1800선을 하향 이탈하기도 했던 코스피가 일단 1800선을 지지하면서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보다는 분위기 반전 가능성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6월 초 이후에 기술적 반등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6월 7일날 갭 구간에서 지지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직전 저점권인 그 12개월 예상파가 8배 수준에서 지지력이 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7월에도 일단 그 대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상존하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는 펀더멘탈 좀 개선이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고요. 또 유로존 문제는 그 유로존 문제 때문에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2분기 기업 실적 역시 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도 이번 유럽 정상회의를 통해서 시장 분위기의 반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장은 올라가긴 했지만은 일단 당분간은 코스피 지수는 그 상하단이 좀 다소 좁아진 박스권 일단 1800에서 1870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여전히 그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 유럽 정상회의에서 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만한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좀 관망 장세를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 있고요. 일단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시에 유입되고 있는 업종 중에서 그 실적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IT와 또 이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화학, 철강, 건설, 금융 이 대부분 업종들이 지금 낙폭이 가대한 업종입니다. 일단 그 낙폭 가대 업종 대표 중에 그 중심의 그 순환매 전략을 좀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 의정부 지점의 김남호 지점장의 마감 전략 먼저 한번 좀 들어봤고요. 자, 6인의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마감 전략 화면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먼저 보십니다. 다섯 종목인데요. 화면은 지금 세 종목만 나가고 있군요. 현대미포조선과 LG화학, SK하이닉스, 네,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와 한진해운 다섯 종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진해운은 오늘 신규 편입이 있고요. 운임인상 기대감과 유로존 위기 해소 시에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보십니다. 네 종목이고요. 역시 변화가 있군요. 금호석유를 신규 편입했습니다. 삼성테크인 코스맥스, 유비벨럭스와 금호석유가 윤종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네 종목입니다. 김남호 전문가 포트폴리오 보시죠. 역시 신규 편입이 있군요. 오늘 시장 편입이 좀 많으신 편입니다. 자, 삼성테크인과 현대해상, 포스코와 LG상사인데요. LG상사는 신규 편입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CJ 대한통운을 이익 실현한다고 밝히고 있군요. 목표가를 도달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G상사의 편입 이유는 낙폭이 컸고 석유, 석탄, 유전, 광구라든지 이런 쪽에 생산량 개발 이익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마감 전략집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희 전문가는 EU 정상회담 성과를 기대한다면서 조선과 IT의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유로존 리스크 완화 외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주말을 앞둔 시점에 마감 전략입니다. 김남호 전문가는 좀 전에 들으셨겠지만 매수 주체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주와 낙폭 과대주에 제한해서 순환매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조현덕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맞아보시죠. 대한전선, 카프로, 대한항공, 포트폴리오에 변화는 없고요. 세 종목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현상 전문가 포트폴리오 보시죠. 네 종목입니다. 파트론과 금호석유, 제닉,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우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종목이고요. 제닉, 바이오랜드, 인터파크와 유비케어가 들어있습니다. 마감 전략 보시도록 하죠. 조현덕 전문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현물 매도 완화에 주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화학과 항공주의 공략을 제시하고 있군요. 이현상 전문가는 IT와 화학, 완성차에 대한 매수를 나설 때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김우신 전문가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 반기 말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한다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군요. 이 중에서 조현덕 전문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전략, 주말 앞둔 마감 전략하고 다음 주 초반 전망까지 함께 부탁드려보죠. 네네. 오늘이 이제 6월의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이제 그 6월의 마지막 장이자 상반기를 마감하는 그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7월이 시작되고요. 또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장세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장인데, 특히 오늘 6월장 그리고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지수가 오늘 27%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7월장에 대한 전망을 조금 밝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좀 시장이 바닥을 잡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5월 달부터 우리가 6월 달까지 1800을 기준선으로 해서, 물론 장중에 1800을 몇 번 무너뜨린 적이 있었지만은 1800에 대한 그 지지를 3번 정도 강하게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3중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대를 지금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유로존의 29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지금 재무장관 의장인 융커 회장이죠. 융커 유로그룹 회장이 지금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에 대한 어떤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지금 협의했다 하는 얘기가 지금 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 위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지금 일단은 작용하게 될 것이고요. 더 이상 사실 유로존에 대한 더 이상 나빠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유로존의 문제가 완만하게 그러니까 해결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일단은 더 이상 나빠지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유로존에 대한 최근에 우리가 시장을 눌러왔던 악재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7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유로존이라든지 위기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실적 장세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화학주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 지금 지준율을 좀 인하할 그런 계획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저점에서 지금 서서히 좀 살아 올라오고 있는 화학주의 저점 공략이라든지 또 실적 모멘텀만 살아있는 IT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이라든지 또 이러한 유로존의 어떤 위기가 조금 완화되면서 이런 운수 창고 업종이죠.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그다음 해운업종,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수적 관점으로서 좀 들어가도 좋을 그런 위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6월 달까지 많은 회원님들이 상당히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들,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계속 눌리면서 좀 상당히 좀 힘들어하셨던 구간인데요. 7월 하반기에는 좀 좋은 그런 좀 시장 자체, 하지만은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완만한 그러한 상승을 7월장에는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6월장 회원님들 좀 좋은 마무리하시고 7월장에는 6월장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와우넷의 조현덕 전문가의 마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6인의